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한국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먼저 볼까요? 자, 오늘은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과 정복전쟁의 전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중앙집권화를 위한 노력, 각 나라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어떠한 성립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앙집권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초기 국가에 대해서 배웠죠. 초기 국가 그래가지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의 나라들이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했는지, 어떠한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족장들이 있죠. 족장들이 있는데, 자, 족장들이 각각 자기의 부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좀 뭔가 하나 큰 국가를 좀 만들어 보자, 우리도 힘을 좀 키워보자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모이게 되어져요. 자, 어떻게 모입니까? 네, 왕을 중심으로 모이는데, 이 왕이 어떻게 선출이 되었죠? 네, 각 부족의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대표를 뽑은 것이 바로 초기국가 형태에서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왕들은 그렇게 힘이 막 센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대표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족의 족장들은 자기 부족에 대해서는 좀 뭔가 독자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왕은 어느 정도의 역할밖에 못했을까요? 대표이기 때문에 왕도 자기의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은 다스리지만 다른 부족에 대해서는 전혀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바로 초기국가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여와 관련해서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은 오곡이 연거이지 않자, 그러니까 뭔가 그 해에 농사가 망치자, 농사가 잘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물어서 왕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 요거 볼까요? 자, 요거는 어느 시대가 될까요? 이제 보면은 족장와 요 초기국가 시대에서 이제 족장들이 이제 중앙 귀족화 되어지면서 왕이 뭔가 힘이 더 세지는 그런 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왕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귀족을 밑에 거느리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왕도 여러 부족장들의 대표 하나였다라면 이제 왕이 밑에 귀족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나간다. 이게 바로 중앙 집권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초기 국가는 족장 세력이 매우 강성했죠. 하지만 점점 왕의 힘이 세지면서 왕의 주도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전쟁을 통해 땅을 먹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뭔가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세력이 크면 클수록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족들이 연합해서 하게 되는데 왕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점점점 실어주게 되겠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또 왕은 또 왕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실시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왕의 힘은 점점 세지고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의 나라 중심으로, 삼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삼국시대, 중앙집권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민족의 뭔가 고조선을 이어서 또 하나의 뭔가 뿌리였던 부여, 왜냐면 고구려라든지 아니면 백제 같은 경우도 다 부여에서 나왔잖아요. 부여라든지 아니면 남쪽에서 뭔가 철의 왕국을 이루었던 가야는 연맹제 단계에서 다른 나라에 복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에, 가야 같은 경우에는 신라에 병합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됐죠. 자, 그러면은 삼국은 통치체제를 개편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기울였을까?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는 율령, 법을 반포합니다. 법을 반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죠. 자, 법이 반포된다라는 것은 어디에나 언제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결정되었던 것들이 율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세련된 형태의 국가 운영 방식이 바로 율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와 유학을 수용하죠. 불교와 유학 수용은 왕권 강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불교를 통해서 유학을 통해서 어떻게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용해요. 전륜성황설, 왕죽불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왕죽불, 왕이고 부처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어떤 단계예요? 네, 섬겨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 종교의 대상처럼 뭔가 섬겨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왕이고 부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더욱더 잘 들으면서 왕은 자기의 권위를 뭔가 부처님의 권위를 빌려서 더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불교가 되겠고요. 또 유학도 수용합니다. 유학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들어봤던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충효예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누구한테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그리고 뭔가 유학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실시되면서 그렇게 배출되어진 인재들을 왕이 자기 밑에 신하로 관료로 두면서 왕의 힘은 더욱더 세워지고 밑에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의 부하 신하들로 둘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중앙행정기구를 정비합니다. 중앙행정기구를 정비하면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을 정점으로 하는 이 관료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방제도 정비하고요. 지방에 이제 부족 족장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파견한 관리가 가서 다스리면서 지방 곳곳에도 왕의 명령에 따라 또는 율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중앙집권 국가가 마련된 것이 바로 요 초기 국가에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보면은 고구려나 신라나 보면은 뭐 5개 부족, 6개 부족 연맹체로부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고 왕의 힘이 세지면서 중앙집권적인 영역 국가로 발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에는 어떻게 성립되어질까요? 처음에 보면 연맹체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지죠.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세력과 압록강에 원래 있던 토착 세력들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가 되겠고요. 백제는 그렇죠. 고구려 주몽의 아들이라 전해지는 온주와 비류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한강 유역에 있던 토착 세력과 연합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요. 신라는 우리 박격거세 뭐 탄생설화, 건국설화를 보면은 6개 촌락의 촌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뭔가 저쪽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가서 봤더니 거기서 아래서 태어난 박격거세가 있어가지고 그 박격거세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촌락의 촌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6개 부족이 연합한 나라가 바로 신라의 시작인 경주 지역의 그런 사로구 지역의 6개 부족 연맹체라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권간을 강화하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네. 왕의 힘이 세지니까 왕이 점점 어떻게 왕의 자리를 다른 부족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왕의 세습권이 확립되어지고요. 각 부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왕의 힘은 강해지고 그리고 행정적인 성격이 강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 율령제 말고도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 등급의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네, 왕이 있어요. 그리고 관복제는 무엇일까요?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이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고서 높은지 낮은지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부족 지방에 있던 세력들도 올라서 뭐가 됩니까? 네, 중앙 귀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귀족화 되어지면서 왕의 신하로 재편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삼국의 초기,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는 왕이 마음대로 할 만큼 그렇게 힘이 또 엄청 세진 않았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에도 어떤 일들, 귀족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정사회의,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왕은 이런 귀족들의 세력을 좀 배제하면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꾸리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 나가게 됩니다.